네, 12월 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정권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5인 합의제의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승인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요. 오늘 YTN 민영화를 원점 재검토하게 된 법원의 결정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나오셨고요. 전준영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은 얼마 만에 방송을 재개하시는 겁니까? 한 2달 만인 것 두 달. 같은데요. 국감 이후에 첫 방송이신 거네요. 국감 시작하면서부터 나올 수가 없었고,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요. 저희 워낙 시끄러운 일이 많아서 고정하시다가 일단 안 나왔고, 예. 그리고 뭐 당분간도 다른 방송은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여기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이라 나왔어요. 그 위원장님 그 주말 사이에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오늘 12월 1일인데 내일 모레면 12.3 비삼계엄 1주기가 됩니다. 일단 위원장님 그때 장면이 아직도 저 너무 생생해요. 국회 앞에 막 들어가시고 시민들이 네, 네. 네. 시민들, 네. 그랬고 저는 무엇보다 그날이 제 생일이라. 에? 12월 3일이 생신이세요? 네, 어머나. 그래서 제 생일을 영원히 기념할 수 없게 됐죠. 왜냐하면 늘 국회에서 축하 행사가 있을 것 같아요. 시민들이. 예. 그래서 거기 참석해야 돼서 예.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이제 우리 같이 사는 남친과 둘이 생일 축하 파티를 둘이 조용히 밤늦게 네. 하려고 들어가던 길에 우리 막내 비서관이 전화가 와가지고 예. 계엄이라 그래서 내가 무슨 개그하냐 지금 아무리 생일 축하를 해도 이런 식으로 하냐 그랬거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남편이 전화가 와서 우야 너 빨리 국회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진짜더라고요. 너무 놀라셨죠? 예. 예. 그래서 근데 놀랐는데 예. 이건 실패할 거다 이런 어. 생각이 있었어요. 그거는 저는 경험했으니까 비상계엄을 예. 5월 15, 16, 17일을 그 현장에 있어서 그때와 분위기가 너무 달랐어요. 예, 그때는 이미 뭐 그 군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80년 말씀하시는 거죠? 80년 5.14, 5.15, 5.16, 5.17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저희가 예. 예, 연식이 나오고 말해. 그래서 예. 그때 분위기를 알아요. 이미 그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자 전국 대학에 새벽에 군인이 들이닥쳤을 뿐만 아니라 다 통제가 돼 있었어요. 이미. 군인이 예. 예, 그거와는 달리 와 보니까 경찰이 있었거든요. 국회 와 보니까. 예. 그래서 막건이 있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밀어서 저희가 들어갈 수 있어서 그때 들어가면서 야 진짜 윤석열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전준영 위원장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작년 저는 12월 당시 해외 장기 연수 중이라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아. 제가 귀국하기 이틀 전이었고요. 진짜요? 예. 당시 유튜브, 뭐 네. 대학 동기 그 단톡방 이런 데에서 저는 처음 소식을 접해서 유튜브를 해외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공포스러웠고요. 그 귀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뭐 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딱 실시간으로 접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에 좀 알게 되셨습니까?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카톡방이 사정없이 울리기 시작했고 예. 당시 유튜브에 오만 영상들이 다 맞아요.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예. 사후에 확인한 게 당시 방송사들도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쵸. 뭐 지켜야 된다 하고 했는데 YTN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히 조합원들이 가봤더니 우리 회사 앞에는 경찰차 한 대만 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불이다. 예. YTN은 단전 단수 대상에 이름도 안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었어요. 예. 저희는 이미 장악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당했다. 네, 이 역시 상당히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그러니까요. 일이라고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2월 3일 하필이면 그날 제일 추워요. 영하 9도라고 하는데 취재 편의점이 국회 잔디 광장에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앞서 말씀 주신 YTN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유진에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되돌리는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우리 법원이 그 보수적인 법원이 그랬는데 법원이 YTN 사실상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우리 사주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희는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의 어떤 주장과 네. 방통위의 주장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재판부라도 너무나 명백하게 2인 체제 방통위가 승인해 준 부분에 이 절차적 위법성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문제가 많다는 점이 이미 증명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재판부의 반응을 봤을 때도 이 저희 사안에 대해서는 네.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시고 판단을 내셨구나라는 느낌을 받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연원이 길어요. 그 원래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네. 임명장을 내란숙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장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시작 아니에요? 그게 시작인데요. 네. 이번 판결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거는 다른 법적 절차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소송을 할 때 네.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법적 안정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종편 때도 일단 종편을 승인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종편이 출범하고 나면 어떠한 소송을 걸어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 걱정했던 지점이 이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피고 측의 주장도 핵심이 사실은 요 부분입니다. 이미 사업이 시작했고 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되돌려?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위법한 절차가 그러니까 2인 구조에서 의결한 것은 그걸 용인하는 것이 오히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판단한 거. 그래서 요거는 이게 이제 그 자본 돈을 많이 가지신 분들의 머릿속에 네. 그리고 많은 그 관료들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일단 조금 문제가 돼도 의결하고 사업을 출범시켜. 네. 그럼 어쩔 건데 네. 요런 그쵸. 그 기득권적 편의주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철퇴를 내렸다는 게 저는 이번 판결에 가장 주목할 지점이라고 봐요. 그 판결문에서 가장 네. 눈에 띄는 대목은 어떤 대목으로 보셨어요? 사실 재판부가 이번 판결문을 상당히 깊이 있게 썼고 예. 깔끔하게 썼다는 평가가 예. 많은데 이 방통위가 설치된 역사, 예. 방통위법의 취지 그리고 그 방통위 측에서 주장하는 수많은 주장들을 다 일일이 반박하는 예.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합의제 기구로서 방통위가 왜 중요한가, 합의제 기구의 어떤 목적에 네.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방송 규제 감독기관이 권력자 의지를 정파적으로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한 위험성이 크다는 역사적 경험과 반성에 기초해서 아하.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다라고 나.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의 어떤 역사적으로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예. 반복되어 온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합의제를 만들었다라는 걸 규정을 했고 예. 의사 결정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수기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네. 이 말이 뭐냐면 이 의사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았다는 이런 문헌적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왜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취지, 입법 목적을 정확히 네.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수기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지적을 한 게 기억에 남고 네. 최민희 위원장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재밌는 게 그 이걸 만약에 2인 체제를 무효로 하면 뭐 100몇 건이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네. 혼란의 도가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 재판부가 명확하게 그걸 정리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추천 2인 몫으로 계속 방통위를 운영을 하고 예. 국회 추천 3인을 계속 대통령이 할 거냐. 거부를 해버리면 예. 그냥 대통령 멋대로 그렇죠. 이걸 방통위를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거다. 예. 그것 자체가 어떤 헌법이 부정하는 방송의 자유, 공공성을 침해하고 방통의 정치적 독립성도 심각하게 훼손한다. 예. 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예. 2인 2인 체제 방통위라는 걸 인정해 주는 순간 대통령 멋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통위를 터주는 용인하는 거다. 거기 때문에 예. 절대 용인할 수 없다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법원이 아주 완벽하게 그 5인 이 방통위의 정신은 말씀해 주신 대로 늘 정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권력자의 의지대로 방송을 통제하거나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합의제 행정기구 이 법을 만든 게 의원님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정청래 의원이 그 당시에 예. 문방위 간사였고요. 예. 그리고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법은 정말 논란도 많았고 사실 그 당시에 참여정부의 네. 이게 늘 반복되는데요. 참여정부 청와대의 일부는
방송통신부를 주장했습니다. 독임제. 예, 독임제 기구를 그때도 독임제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독임제가 왜 안 되는지를 지금 이번에 장윤성 기자가 지금 요약한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원의 논리로 반박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 제가 엄청나게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만 저로서는 지금도 똑같아요. 네. 이거는 만약에 독임제로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다 임명하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독임제라면 MBC의 투쟁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MBC가 저렇게 살아남지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번에 박미통이 할 때 독임제로 가자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거는 MBC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민주당의 근본 정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일종의 논리 입니다. 모순. 논리 모순이에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방미통위로 가자고 뭐 저는 그게 제 소신이고요. 예. 이건 미국도 그 자본의 나라 미국도 방송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거기도 위원장이 그 이제 트럼프 말 듣고 막 문제 있는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회로 해놔도 독임제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그 권력에 굴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제 진짜 감동했다니까 판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늘 페북에 글을 쓸 때 모든 판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이진관 같은 판사가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판사는 이렇게 고민이 깊어서 마치 제 두뇌가 공유하는 느낌. 그런 느낌마저 그랬어요. 들었다. 저는 그 역사를 그 네. 쓴 게 그대로 제가 주장해왔던 그러니까. 거라 그래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감사드리는 분이 노정면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그렇게 국회에 들어와야 하고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되게 국회에 들어오면 초선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치이다 보면 왜 들어왔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노정면 의원은 들어와서 지금까지 YTN 문제를 끝까지 파헤치고 천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 이 순간에도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가 노정면 노정면 의원님 기억했다가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유진이 항소하겠다라는 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송 주체는 방통위고 방통위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신설됐고 방미통위 위원장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대학원 교수님이 이제 후보자로 임명이 됐고 좀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일단 하나하나 좀 네. 나눠서 여쭤보면 일단 유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인가요? 지난주 언론 보도만 나온 거 보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긴 한데 네. 공식적으로 항소 제기할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네. 이 법률가들 저희가 좀 자문을 받아봤는데 네. 일단 유진그룹 같은 경우가 피고가 아니고 보조 참가인이기는 한데 보조 참가인. 행정소송에서는 이 민사소송과 달리 보조 참가인도 이 판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권익에 침해를 당하면은 네. 항소할 자격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좀 의견들이 갈립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유진그룹 측에서 항소를 제기한다고 하면 이 항소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저도 어떤 게 맞는 절차인지에 대해서는 좀 판단하기 어려워서 사내에서는 주말 사이에 네. 뭐 사측에서 뭐 특별하게 특이 행동이라든가 뭐 보도국을 향한 뭐 어떤 압박이라든가 뭐 이런 게 늘 있겠지만 최근 YTN 상황은 훨씬 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게 뭐냐하면 네. 예전에 유진그룹이 이제 최대 주주가 되자마자 꽂았던 김백 전 사장을 저희가 쫓아냈습니다. 네. 그 탄핵 반대 집회 같은 거 몰래 취재 지시하다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쫓아냈는데 방송법에 따르면 당연히 사장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후임 사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네. 사추위를 하기 싫으니까 네. 유진이 그냥 사장 대행을 임명을 해서 대행 체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위법은 아닙니까? 그냥 사추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방송법에 따라서 곧 뽑을 거다. 일단 대행으로 없으니 가자. 대행 체제로 갈 거다라고 하고 그냥 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건데 예. 이 방송법에 따르면 이 사추위와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석 달 안에 해야 됩니다. 석 달 안에 하지 않으면 이제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네네네. 조항이 있는데 예. 석 달 하루 앞두고 갑자기 보도국장을 공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보도국장도 지금 대행 체제로 가고 있어요. 와. 지금 YTN이 예. 사장도 대행이고 예. 보도국장도 대행입니다. 예.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죠.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이게 사실
지금 와 있는 상황이 네. 예전에 윤석열 탄핵 아, 이후에 거의 예. 대행 정권을 부른 거의 것처럼 그 최상목 대행. 네, 대행을 예. 계속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라서 예. 저희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법원의 판결도 중요하지만 네.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행정 처분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방위통위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네. 유진그룹의 최대 주주 자격을 취소를 하고 새로운 최대 주주를 좀 네. 찾는 작업들을 좀 빨리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어떻게 과정이 일단 어떻게 될지 과정은 설명을. 이렇게 됩니다. 그 지금 보조 참여자, 보조 참가인이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게 공동 보조적 참가인 예. 내 지위를 예. 대법이 인정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주말 동안에 이것 때문에 저도 예. 이제 뭐 여러 의견을 취합했는데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좀 더 들어가 보면 방미통위가 피고예요. 예. 예. 그리고 유진 ENT는 유진 네. ENT는 보조 참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미통위가 항소를 포기할 경우 예. 유진 ENT 혼자 항소를 했을 때 과연 항소 법원이 이 항소를 받아들일지 말지부터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방미통위가 입장을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고 이게 아마도 방미통위 위원장 청문회의 쟁점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나머지 만약에 대법원에서 최종 예. 1심과 같은 판결이 났을 경우 예. 그 경우도 사실 단계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돼요. 네. 판단이 나면 방미통위가 그냥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심사를 다시 해야 돼요. 재심사. 예, 재심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재심사를 통해서 예. 그 유진이 네. 최대 주주, 방송사의 최대 주주의 자격이 있냐 없냐를 따져요. 예. 그래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냥 그 승인을 취소하고 예. 6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예. 노조가 예. 이게 그 공영적 구조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예. 그건 무슨 소리냐면 예. 과거에 YTN 지분을 가지고 있던 예. 곳이 마사회. 마사회하고 그런 곳에서 이 지분을 인수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요거는 요 결정은 어디서 하냐? 예. 이거는 결국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요건 대통령의 판단이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그러면 꼭 마사회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다른 있잖아요. 공. 예, 다른 네. 공익적 구조로 바꿀 수 있으니까 요때 또 다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예. 그래서 공익적 구조이면 되잖아요. 예. 꼭 마사회하고 나머지 그렇죠. 한 곳은 그리고 안전 그 관계 예. 예. 거기는 일단 거기도 죄를 지은 거잖아요. 탄압에 굴복해서 방송 YTN 장악에 일조한대잖아요. 그래도 팔을 저희 입장에서는 비틀렸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팔을 비틀렸다 이렇게. 거기서 탄압에 의하여. 네. 예. 그런데 우리가 늘 바라는 게 그럴 때 한두 명은 소신 있게 버티면 그 방심이 노조처럼 방심을 지켜내는 것이잖아요. 네. YTN 노조처럼 YTN을 지키듯이. 네. 근데 저 말은 빨리 인수해서 빨리 공적 구조로 가고 싶은 강렬한 바람이에요. 근데 그건 똑같아요. 시간은. 예. 네, 시간은 똑같고 요런 게 남아 있는 거고. 그럼 요 절차 외에 네. 뭐를 해볼 수 있냐? 예. 방미통위가 정상화되면 2인 구조에서 결정한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하여 예.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 예, 거예요. 예. 그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YTN 2인 구조하에 사형화시킨 예. 것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자체 감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것과 상관없이 행정적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법원에 의하여 예. 재심사가 강제되는 하나의 길이 있고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방미통위 자체에서 아하. 이거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YTN을 유진에 넘겼다 이 말은 정확히 얘기하면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그렇죠. 방통위가 했다 이렇게 예. 얘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들의 과거에 방통위에 잘못이 있냐 없냐 따져서 잘못이 있다. 그런데 이게 취소할 사유냐 아니냐 또 따져서 취소할 사유라고 판단되면 행정처분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 유진이 소송하겠죠. 그렇죠. 그 사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법원 판결이 나면 예. 이 유진이 한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유진도 엄청나게 이 단계를 가지고 고민 중이다. 절차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라고. 그 일단 위원장 청문회부터 잡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저희 11시에 과방위 정책조정회의 있거든요. 예, 예. 거기서 잡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내주에라도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급적 빨리 하자고 다들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위원님들이. 예, 예. 근데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네. 뭐 청문회를 뭐 야당 거부로 못 하게 되면 뭐 15일, 20일, 네. 예, 길어야 20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연말 안에는 위원장 청문회를 통해서 임명은 임명이 가능하다. 되죠. 왜냐하면 절차가 20일이에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막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쓰냐면 유진이 3,200억이나 주고 샀는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그것도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예. 그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예. 핵심은 아까 얘기한 법적 안정성에서 자본의 자유 예. 거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그에 대한 반발인데 네. 아니 이거는 사업에 투자할 때 우리는 늘 위험을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키하게 해서 잘 되면 엄청나게 돈 벌고 못 되면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3,200억을 다 받을 수 있냐 없냐 예. 이 부분은 과연 그때 자산 매각을 제대로 했나 싸게 팔았다 예. 헐값으로 팔았다는 논란이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선일보가 좀 억지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게 뭐 왜 우리가 거기 걱정을 해야 돼요? 네. 유진이 3,200억 다 받나 못 받나를 왜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저는 이게 네. 교묘한 논점 일탈이라고 보거든요. 논점 이탈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가격을 이슈로 잡는 것 자체가 네. 그 방송사를 그냥 상품처럼 여기는 겁니다. 그냥 돈만 주면 살 수 있는 상품처럼. 그런데 이 보도 전문 채널의 최대 주주는 돈만 주고 살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방통위에서 지금 방미통위에서 최대 주주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소유하려면 공공성과 공적 책임, 공익성을 보장하고 거기에 대한 실현 계획을 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유진그룹이 과연 그런 공익성, 공정성을 지키고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을 했냐? 아닌 거죠. 방통위가 그 계획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승인을 해주는 게 되는 겁니다. 네. 당장 사장 출전위원회나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같은 YTN의 기존에 있던 공정방송 제도들을 다 무력화했어요.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도 어기고 예. 그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거를 승인을 해줬고 실제로 이 윤석열 정권 때 방통위조차도 10가지의 승인 조건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계획서를 가져왔는데도 승인해 주다 보니까 분명히 사고가 날 것 같거든요. 10가지 조건을 붙였는데 그중에 7개가 위반입니다. 거의 그 유진그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도 최대 주주 자격을 인정해 주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승인 조건 같은 건 그냥 깡그리 무시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보면 승인 조건 10개 중에 1번, 2번이 유진 ENT의 사회이사를 유진그룹과 독립적인 자로 선임해라. 어겼습니다. 유진그룹의 임원 출신을 사회이사로 앉혀놔요. 특수관계자를 앉혀놓습니다. 이거 그냥 대놓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불법 아니에요? YTN 사회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어릴 적 절친으로 거의 엄청 잘 알려진 인사를 앉혀놓고 또 유진투자증권 법률 고문했던 사람도 사회이사 앉혀놓고 엉망진창으로 그냥 막 멋대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해와도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도 전문 채널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방송법이라는 건 상당히 엄격하고 무서운 법인데 유진그룹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설마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알고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어진 엉망진창 속에서 이게 유진이 YTN을 인수하잖아요. 네네. 그 엉망진창이 그대로 유진이 이어받아서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까 방통위 행정처분 방미통위 얘기했잖아요. 행정처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그거 꼼꼼하게 안 보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 사고를 하는 경우 그 지금 유진이 YTN에서 벌인 일들 있잖아요. 하나만 나와도 난리가 나고 취소해야 되는 사유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넘어가는데 회식 자리에 그 여 아나운서 불러내는 거는 이게 만약에 이게 정당에서 그랬다고 쳐봅시다. 어느 정당의 당대표가 젊은 여성 국회의원 나오라 그래갖고 술 따르게 했다고 칩시다. 다를 바 없는 행태인데 이것조차 문제 제기를 야당이 안 하는 걸 보고 와 진짜 이건 기준이 없어졌다. 이렇게 너무 심하네요.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방미통위가 구성되고 행정처분으로도 저는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취소될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적 소송과 상관없이 없이 행정처분을 할 방미통위가, 수 있을 것이다. 정상화되면 곧바로 네. YTN을 최우선 의제로 삼아서 행정처분을 하면 이것은 취소하지 저는 않을 수 취소될 없다.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이번에 원고가 두 단위예요. 예. 하나가 노조입니다. 노조와 우리 사주. 다른 하나가 우리 사주 조합이에요. 예. 근데 노조는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각하돼요. 맞아요. 이건 어디서나 각하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주 조합은 주주로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공익적인 예. 구조의 방송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예. 이 우리 사주 조합을 확대하는 것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요한지. 이번에 또 하나 우리가 행동할 때 예. 참고할 내용이죠. 아주.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YTN 말고 다른 공영 방송에도 좀 주는 시그널일 수 그렇습니다. 있겠다. 근데 사실 MBC 나 공영방송 KBS 나. 입장에서는 예. 그 KBS만 해도 예. 우리 사주 조합을 꾸리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고 그쵸.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네. 이번에 사실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그 어떤 하청의 네, 네, 원청에 대한 뭐 교섭권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판결에서는 방송법 조항에 노조의 권한을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방송법에 보면 예. 그 일반적인 공익성에 대한 규정이 있지. 네. 실제로 저희가 주장한 부분은 이 최대 출자자의 자격으로서 공정성, 공적 책임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 공정방송이라는 거는 YTN 구성원들의 핵심 근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네. 이 법원에서는 방송법 규정은 일반적인 규정이다. 노조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사실적이고 간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보인다. 왜냐하면 사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최대 주주만 바뀌는 거니까. 예. 그러면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분리돼 있으면 이건 간접적인 영역이라는 거죠. 예. 근데 사실상 이게 노조법이랑 연결이 되면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원청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한다는 취지를 들여다볼 때 당연히 이 YTN 구성원으로서도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교섭을 요구를 할 수가 있는 네. 조항이 네, 되죠. 그렇죠. 방송법에 그래서 연계된 조항이 만약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송사나 좀 다른 뭐 추가로 이제 법적 잡tum이 있을 경우에는 네. 노조법의 의미와 좀 연계시켜서 이걸 주장해 보면 노조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너무 아쉬운데요. 어쨌든 지금 YTN 또 TBS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의 이 굉장히 그 공영방송을 사형화 민영화한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 존립 자체가 불가하도록 만들어버린 경우에 대해서도 새롭게 출범하는 방미통위에서 큰 역할을 좀 공영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장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소송 관련해서 YTN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고 그리고 네. 여전히 매우 곤란한 지경이고 그리고 사실 보도가 저희들이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가 사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반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쟁의에 들어가서 5차례 전면 파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6개월 동안 매일 여의도에 있는 그 유진그룹 본사 앞 그리고 상암도에 있는 YTN 본사 앞 그리고 남산 서울타워에서 조합원들이 매일 피켓팅을 하고 있어요. 유진그룹 퇴출시켜달라, YTN 예. 정상화해달라. YTN은 싸우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김백 사정도 쫓아냈고 문제 있는 보도, 문제 있는 최대 주주를 감시를 하고 계속 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국민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YTN이 다시 볼만한 방송,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예, YTN 많이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싸우는 분들 지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YTN 국정조사를 해야 됩니다. 왜 네. 해야 되냐면 이건 꼭 그 YTN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이건 본질이고 이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이번에 제가 느끼는 게 인적 물적으로 너무나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딛고 객관적인 자료를 추출해내기 위하여 꼭 하려고 하고 근데 TBS는 문재인 정부 방통위의 정책 미비를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때 TBS가 재단화하면서 상업 방송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네. 했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번에 방미통위 구성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원칙으로 특정 방송사 출신은 배제하겠다. 이 원칙을 모두가 동의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경험 때문이에요. 그때 TBS
재던하면서 상업방송 광고, 네. 상업 광고 허용 못한 게 특정 방송사 출신들이 너무 많이 방송 정책 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원칙입니다. 일종의 자사이기주의.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네.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긴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수는 다시 안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TBS 관련 비논란 프로그램 예산 네. 외국어 방송이라거나 교통 정보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기재부 반대로 난항 중입니다. 네. 아이고 그렇군요.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재부는 또 반대하는 존재죠. 뭐 저희가 또 열심히 더 뛰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